안녕하세요, 김재생입니다. 오늘은 차트의 패턴들에 대해서 정립을 해드리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패턴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패턴은 굉장히 많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가려 쓰고 승률이 높은 패턴들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보유해야 되고,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우리 Q&A 질문방이라든지 카카오톡 소통방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패턴들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일단 파동에 입고한 패턴들은 제가 좋아하지도 않고 예전에 주식장에 성립된 이론들이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서는 승률이 또 높진 않아요. 그리고 캔들 패턴, 거래량에 입고한 패턴, 아니면 차트의 단순한 모양에 따른 패턴들을 대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리고 어떤 패턴을 써야 승률이 좋은지, 그런 것들을 조금 짚어드리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파동을 깊게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런 파동에 입각한 차트 패턴들에 유난히 집착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물론 파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런 패턴들 또한 어쩔 수 없이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긴 한데, 현재 우리가 매매하는 코인 선물 시장에서 이런 패턴들이 우리에게 수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있다고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진짜 독하신 분들 계시죠. 디센딩 트라이앵글에 엔딩 다이고날 형태에서 불트랩을 줬으니까 숏을 들어가겠다, 이렇게 막 되게 자의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별로 이것들이 수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진 않으니까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한 패턴들은 우리가 나중에 패턴으로 배울 이런 헤드앤숄더 패턴들이라든지 리딩, 아니면 폴링, 라이징 웨지 패턴, 그리고 더블탑이나 더블 바텀인데 고점을 올리고 저점을 내리는 형태, 다이버전스가 걸린 형태의 패턴들 정도는 우리가 알아가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나머지 이런 패턴들은 전부 다 수렴이에요. 삼각수렴, 수렴 단계의 끝에서 어느 쪽으로 발산이 일어날지 맞추는 게 이 차트 패턴 이론이라서, 수렴 끝에는 방향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너무 힘들어요. 예측을 한다고 해도 승률이 막 51%, 52%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아서 손익비 자체도 안 좋기도 하고, 그리고 트랩도 굉장히 많아서 이런 수렴 끝단의 방향을 예측하는 류의 패턴들은 딱히 공부를 크게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캔들 패턴에 관한 패턴들 내용인데요. 수많은 패턴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또 여기 집중해야 할 패턴들은 추세의 지속을 암시하는 패턴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고점이나 저점까지 간 뒤에 추세의 전환을 암시하는 패턴들이 훨씬 승률과 손익비가 좋습니다. 이런 캔들 패턴들은 큰 시간대에서도 다른 관점들과 중첩해서 쓰이고, 작은 시간대에 단타에서도 유용하므로 이 정도의 패턴은 필수로 익혀두고 차트를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첫 번째로는 이런 도지형 캔들, 이렇게 몸통이 없는 형태의 캔들이에요. 이런 게 몸통이죠. 이런 게 없는 십자가 형태, 도지 형태의 캔들들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도지 형태의 캔들들은 충분히 고점이나 충분히 저점에서 발생했다면 추세의 전환, 즉 반전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요 망치형 캔들, 그리고 스타형, 이브닝 스타, 모닝 스타, 슈팅 스타 많죠. 그런 스타형 캔들, 이게 긴 꼬리를 가진 봉이 몸통이 한쪽에 있는 이런 패턴들이 해당합니다. 이런 패턴들 또한 충분히 고점이나 저점에서 발생했다면 추세 전환을 나타내는 패턴들입니다. 예시를 한번 보자면 현재 비트코인 4시간 현재 차트인데 이런 것들이 보이죠. 이렇게 리플레이를 돌려보면 저점에 내려온 형태에서 이렇게 긴 꼬리를 가진, 꼬리가 길수록 좋아요. 이런 긴 꼬리를 가진 망치형 캔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쉽게 주식에서 말하면 아래서 롱 세력이 밀어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세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힘이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반전이 일어날 거다라고 해서 추세의 반전을 나타내는 캔들이 바로 이 망치형 혹은 도지형 캔들들의 공통점입니다. 사용 방법의 꿀팁은 캔들을 더블 클릭해서 눈금 탭에 가시면 이 봉 완성 카운트다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체크하시면 이 우측에 현재 이 봉이 완성되기까지 남은 시간이 나옵니다. 2시간 36분 1초 이렇게 나오네요. 이걸 끄면 안 보입니다. 네, 없어지죠. 이걸 켜 놓으신 다음에 이런 망치형 캔들이 나왔을 때 눈으로 보고 있다가 봉 완성 5초, 4초, 3초, 2초, 1초 돼서 이 봉이 딱 다음 봉이 생겨나는 순간, 이 순간 이 캔들이 완성됐다고 판단하고 매수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 매수를 가져갈 수 있게 활용해 주시면 되는 기법이에요. 여기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내려오다가 이렇게 이런 형태, 이런 꼬리가 짧죠. 이런 형태의 패턴들, 조금 도지에 가까운 캔들 패턴이긴 한데 이런 게 나왔다고 하면 이 다음 캔들은 어느 정도 이제 매수세가 조금 보장되는 매매 기법입니다. 이런 캔들의 장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손절이 짧아요. 왜냐면 손절을 여기다 잡으면 되죠. 물론 꼬리가 길면 손절이 더 길지만 그만큼 상승세도 세기 때문에
쌤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절을 여기다 잡으면 되기 때문에 봉 완성이 되는 순간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 어느 정도 좋은 손익비를 가져갈 수 있는 점.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생긴 캔들이 이 다음 봉이 나왔는데 장악형으로, 이따가 배울 장악형으로 끝난다. 그러면 여기서 들어간 이 포지션은 정말 황금 포지션으로 큰 상승을 먹을 수 있다는 두 번째 장점이 있습니다. 또 예시를 볼까요? 이런 것들도 도지형 캔들이 연속으로 두 개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매수나 매도 숏을 들어간다고 하면 이렇게 하락을 먹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예시가 좋네요. 장악형 캔들까지 나와 주어서 훨씬 더 하락을 오래 볼 수 있는 패턴입니다. 캔들 패턴에 대한 것은 이제 구글에 검색하셔도 굉장히 정리된 이론이 많아요. 중요한 점은 캔들 패턴은 크게 거래량에 신경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량을 되게 중요하게 차트에서 보는데, 단타를 치시는 분들이나 이제 큰 시간대에서 캔들을 보시는 분들은 크게 거래량에 구애받지 않고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꼬리가 긴데 이거는 거래량이 크고 이건 짧다, 이런 식의 간단한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캔들 패턴이라는 알고리즘 자체에 거래량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배우기도 간단하니까 익혀두시면 쓸 일이 꼭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악형 캔들인데, 장악형 캔들 이런 거죠. 이렇게 생겼거나 상승 장악형이거나 하락 장악형. 이 캔들 또한 충분히 고점이나 저점에서 발생했을 때 추세 전환을 알려주는 패턴들입니다. 예를 들어 올라가고 있던 차트가 이렇게 빨간색 양봉이죠. 올라가다가 이 다음 봉이 이 캔들의 몸통 전체를 꽉 잡아먹은 경우,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보통 코인에서는 거래량이 항상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 종가와 여기에 시가가 틀린 캔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보통 이렇게 딱 라인이 맞아 있을 겁니다. 이거는 주식에서 가까운 캔들이네요. 우리는 갭이 잘 없죠, 코인은. 그래서 여기서 시작한다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 짓는 캔들입니다. 예시를 한번 볼까요? 아까 있었는데, 네, 이런 것들로 볼 수 있죠. 이런 것들. 이렇게 저점에서 음봉 마감한 캔들의 몸통 전부를 이 흰색이 더 크게 먹어치웠어요. 이런 것들이 장악형 캔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이건 두 칸이 띄어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다 도지로 끝났으니까 연장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8시간 봉에서는 한 개짜리 캔들이겠죠, 여기는. 그래서 이 앞에 이 기다란 양봉의 몸통을 전부 이 우측의 몸통이 먹어치웠어요. 깔끔하게. 더 크죠? 위도 크고 아래도 크고, 혹은 위는 같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장악형 캔들입니다. 이런 캔들이 고점이나 저점에서 발생한다고 하면 추세 하락의 지속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던 이 도지 캔들과 스타형, 그리고 해머형, 망치형 캔들의 장점은 어떤 차트가 충분히 저점이나 고점에서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에서 내가 이 다음 봉이 생겼을 때 포지션이 들어간다고 해봐요. 숏 포지션을 들어간다 했을 때, 이 숏 포지션을 가진 캔들이 장악형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잡은 포지션을 그냥 손절로 딱 깔끔하게 걸고서 진짜 오래 갖고 갈 수 있는 근거 같아요. 왜냐면 장악형 자체가 또 이렇게 생긴 캔들 장악형 하락이죠. 그러니까 추세의 전환을 암시하고, 또 여기서 나온 망치형 캔들 자체가 또 추세의 전환을 암시하기 때문에 이런 게 가끔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운도 좋아야 합니다. 비트코인 4시간 최신 차트 예를 들어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망치형 캔들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포지션을 들어갔어요. 롱 포지션 지니까. 근데 운이 좋아서 이 흰색 캔들이 여기 이 음봉 캔들을 초과해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여기를 초과해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복마감을 여기서 했어요. 꼬리가 요 정도 있고, 잘 그렸죠?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는 내가 이 녹색 선에서 가져간 포지션을 굉장히 오래 지속할 수가 있어요. 이런 장악형 캔들, 특히 이런 큰 시간대 장악형 캔들은 웬만큼 롱을 보장해주는 느낌의 캔들이기 때문에 승률도 굉장히 좋고 손익비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캔들이 겹치는 경우를 볼 수 있는 게 이 도지 캔들과 해머 캔들 등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스타나 해머나 도지가 충분히 고점이나 저점에서 발생했다고 하면 복마감 하는 순간 다음 봉 열리자마자 포지션 들어가서 손절 걸고 매매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물론 이런 패턴들이 다이버전스 같은 내려와서 오파에서 이런 데서 발생한다고 하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DCP 뜨고 장악형 뜨고 하면 그냥 볼 것도 없어요. 그냥 푸짐하게 갖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좋은 그림이 있네요. 여기 이렇게 상남자이기 때문에 허락 없이 어디선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도지나 스타 타입 캔들, 해머 타입 캔들들이 고점이나 저점에서 끝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상승을 이루어준다. 근데 갭이 있는 거 봐서는 또 주식 차트긴 하네요. 어차피 주식에서 발생한 이론이기 때문에. 코인은 갭이 잘 없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요 3번 캔들이 하락 장악형이나 3번 캔들이 상승 장악형으로 끝나면 포지션을 더 오래 들고 가도 된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패턴은 또 있죠. 늘 배우는
늘 제가 강조하는 해쇼 패턴. 해쇼 패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거래량이 감소된다고 하는 점이에요. 그 이유는 이 해쇼의 왼쪽 어깨가 3파죠, 보통. 3파, 4파, 5파, 다이버전스 연결되죠, 패턴이. 그리고 여기 A, B, C로 떨어지기 때문에 해쇼 패턴은 우리가 다이버전스 매매한 사람으로서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쇼 패턴과 연계된 패턴이 또 하나 있는데 불리시, 베어리시, 다이아몬드 패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게 뭐 해외 선물, 뭐 마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진짜 많이 쓰는 아담과 이브, 다이아몬드 패턴 이런 거 되게 많이 쓰죠. 막 블러디 다이아몬드, 막 블루 다이아몬드, 막 진짜 별별 패턴을 다 쓰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넥라인을 지키지 못한 해숄이에요. 모양이 좀 해숄 같죠, 해숄. 근데 넥라인이 좀 늦게 빠진 해숄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요런 데 형태에서 이제 마지막에 수렴도 나오고 뭐 웨지도 나오면서 어쨌든 해숄이 나오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다이아몬드 패턴 자체가 또 왼쪽 이쪽 봉이, 이 기다란 봉이 보통 웬만하면 3파예요. 1, 2파가 있고 3파가 있고 4, 5파 다이버 주고 내려가는 다이아몬드 패턴입니다.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숙지해 놓으시면 개념이 좀 연결되니까 차트를 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제 이 예시는 다이버전스도 잘 출연했지만 제가 볼 때는 1, 2파가 없어요. 이 왼쪽 3파, 1, 2파가 없기 때문에 제 생식 매매에서는 승률이 높아 보이는 해숄은 아니네요. 그렇지만 넥라인을 뚫고 완성이 되니까 해쇼 같아 보이긴 합니다. 예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 있죠. 이 컵 핸들 패턴. 이 컵 핸들 패턴은 굉장히 오래된 패턴이에요. 이런 식으로 둥글게 있고 손잡이가 나왔다고 하면 이제 쏜다 위로. 컵 핸들 패턴 같은 경우는 정말 큰 시간대로 보셔야 돼요. 단타에선 절대 맞지 않고요. 이론 자체가 컵 핸들은 매집형 차트들을 나타내요. 주식에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뭐 1년, 2년 동안 컵에 파단부를 만들고 쏘기 전에 한번 핸들을 만들어서 개미 털기라고 불리운 작업들을 한 다음에 발사하는 과정이 이 컵 핸들 패턴의 기본 이론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타나 뭐 1시간 봉 이런 데서 보는 레벨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잡코인을 가지고 한 일봉 키고서 멀리서 쭉 보세요. 한 1년 반, 2년 정도 차트를 보고서 컵 핸들 패턴이 성립한다. 그러면 이 핸들 부분이 내려왔을 때 롱 포지션을 들어가서 위로 올라가는 3파동을 먹으면 전체적으로는 파동이 1파, 2파, 3파 형태로 높게 쏘게 됩니다. 그것도 위에서 다른 파동을 보면 되니까 이런 패턴들은 저는 좋아하긴 하는데 어차피 선물 매매를 하는 우리 코인러들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있는 패턴은 아니에요. 코인장에서는 잘 의미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외에도 아까 소개해드린 뭐 되게 다양한 패턴들이 있어요. 근데 뭐 갭을 활용한 패턴도 있고 코인장이 존재하지 않죠, 갭은. 또 떠오르는 패턴들이 몇 개 있는데 이것들이 다 현재 통하는 패턴들이라고 제가 생각하지 않아서 크게 소개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 막 이런 마진 트레이더들이 좋아하는 뭐 아담과 이브 패턴 이런 것들도 결국 이 패턴들이라는 게 다 원리를 파헤쳐 보면 이 패턴은 또 다이버예요. 3파, 4파, 5파죠. 다이버전스와 이제 추세의 전환을 암시하는 또 거래량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것보다 3파보다 줄어드는 거래량 그리고 올라갈 때 늘어나는 거래량 그러니까 즉 저점에서 잘 잡혀서 위로 힘차게 올라간다는 뜻이죠. 되게 간단한 패턴들인데 이런 패턴들 또한 제가 옛날에 공부를 많이 하고 어느 정도 정립을 했기 때문에 재생식 매매에 녹아 있어요. 우리가 5파동 더하기 3파 또 거래량의 감소를 보는 이유 이런 것들이 어차피 다 우리 이론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해숄과 이어지고 컵핸들과 이어지고 뭐 다양한 패턴들과 이어지고 수렴과도 이어지고 그런 데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굳이 이런 패턴들을 찾아서 공부할 필요는 없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몇 개의 패턴들만 머릿속에 넣고 한번 차트에서 찾아보는 연습도 해보고 이런 게 보인다면 매매도 한번 참여해보는 그런 식의 매매를 하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이 외에 패턴들에 대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도 소통방에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또 제가 굉장히 많이 까먹었어요. 이번에 최근에 질문을 받으면서 저조차도 검색을 해보더라고요. 아 이게 뭐였지? 이랬던 이유 자체가 워낙에 제가 예전에 7, 8년 전에 매매할 때부터 쓰던 패턴이기도 했고 그 뒤로는 제 기준에서 승률이 안 좋고 이건 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서 잊혀진 패턴들이라서 이런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한 번씩 꼭 검색을 해보고 알려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별로 재생식 매매에서는 필요 없다라는 거를 조금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차트는 매매란 거는 이제 관점의 중첩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특히나 더 캔들 패턴은 머리에 넣어두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상으로 이제 패턴에 대해 마무리를 하고 이런 부분을 따라서 한번 찾은 다음에 저한테 이제 스크린샷과 한번 질문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 패턴은 어떻게 발생했고 그거에 대한 원리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이런 데서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고 손절과 익절은 어디에 걸어야 될 근거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